시민의 수직적인 통제, 수직 통제 방법이 무엇이냐? 이 선거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즉 검사장을 이제 직선제로 선출하는 그런 것이 그런 해법일 수 있겠죠. 사실 선출되지 않는 권력에 의해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그 지배를 받는 영향을 받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건 조금 주제에 어긋났지만 우리 법원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입니다. 그렇죠? 법원이 선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법원의 재판 과정에 주권자 시민의 의사가 어떻게 반영될 수 있겠냐.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는 배신제를 운영을 하십니다. 배신제. 기소 여부도 배신이 결정합니다. 또 재판의 유무죄도 배신이죠. 그래서 배신제를 운영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선출되지 않은 권력, 사법부가 국민들의 어떤 유무죄 이런 데 대해서 전적으로 판단 권한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하물며 또 이 검사들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존재하면서 또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전국의 2,300명 검사들이 하나의 조직을 이루기 그 어떤 상명하복의 일사불란한 그런 검사 동일체 원칙에 의해서 검사 동일체 원칙을 폐지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검사 동일체 원칙이 하나의 조직으로 거대한 조직폭력배 집단처럼 작동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각 지방검찰청으로 쪼개야 되죠. 즉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을 없애야죠. 대검고검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 세금만 축내지 이게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없고 지방검찰청이 필요한 역할을 하면 되고 그 지방검찰청은 국민들이 직선제로 선출하면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우리 이영선 변호사님께서 띄워주시죠. 일단 저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서부학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잘 들었고요. 저는 지금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왜 지금 이러한 그 사단이 벌어졌고 지금까지의 연역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에 관해서 물론 더 많이 아시겠지만 좀 법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전제되는 사실을 좀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존에 이것이 형사사법체계의 기본적인 그런 단점입니다. 기존에 검찰에서 수사권을 다 독점을 했는데요. 형사사법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앞을 보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 수사권, 기소권, 집행권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수사는 기본적으로 수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이고 기소권, 공소를 제기하는 것, 그 다음에 형 집행권이 있습니다. 기소권은 검찰 고유의 권한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갖고 멀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또한 집행권은 교도소에서 수감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재량의 여지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것은 이 기소권과 집행권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고요. 문제는 이 수사권인데요. 수사권은 크게 세 가지인데 수사 개시, 그 다음에 강제수사권, 수사 종결권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근데 문제는 요 마지막에 이제 요 강제수사와 수사 종결권인데요. 기존의 이 형사사법체계는 검찰이 모든 걸 다 독점을 했죠. 이걸 다 가져갔습니다. 그럼 경찰은 뭐냐?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수사 보조자 역할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나올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책에서 배운 것도 이겁니다. 모든 수사권, 기소권, 집행권을 검찰이 다 가지고 있었다. 2020년 전까지. 그래서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수사 독점의 폐해입니다. 이명박 다스 BPK 사건인데요. 다 아실 겁니다. 2007년도에 대통령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의혹을 이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한 달 전에 검찰에서 이명박 그 후보가 이거 소유하지 않았다. 전면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선거 직전에 이러한 무혐의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 2008년 2월에 이명박이 당선이 돼서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까지 퇴임을 했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권이 교체되고 검찰에서 그 고소가 돼서 재고소 이후에 수사와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2018년 10월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했고 징역 15년, 벌금 130억을 선고를 했습니다. 징역 15년 굉장히 큰 죄입니다. 살인죄보다도 더 커요. 자, 그러시면 이거 뭡니까 이게? 2007년에는 무혐의였다가 2018년에는 유죄가 되고 그것도 징역 15년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걸 보면 도대체 진실이 무엇인가? 뭐가 무혐의고 뭐가 이게 유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검찰이 모든 걸 다 수사 독점, 기소 독점을 하기 때문에 이런 폐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가족 비호 사건 보겠습니다. 2016년에 경기도 파주 요양병원에 요양급여 불법 수령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했고 운영자, 그 다음에 공동 이사장 3명을 수사를 해서 의료법 위반, 그 다음에 사기죄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고 다 징역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동 이사장인 그 장모 최은수는 무혐의 결정이 됐습니다. 얘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기소돼서 재판을 받긴 했습니다만 어쨌건 2017년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기소가 됐는데 장모만 빠졌다. 근데 2017년에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에 재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앙지검장에 장모를 기소할 수 있을까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2017년에 경찰에서 내사 보고서에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의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